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랑만년 채널의 유정철리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 21일인데요. 2일 전 19일이 우수였고요. 오늘이 금년 중 가장 낮 기온이 따뜻한 날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파하고 마늘밭을 초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늘은 한지 마늘입니다. 주로 거름 추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성분의 비료를 주어야 하는지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참고 삼아 많이 보게 되는데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아서 헷갈리게 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 전문 유명 유튜버들의 자료와 제가 14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경험한 것들을 총집합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도 차이로 인한 계절 차이를 감안만 하시면,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만 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일종의 필살기입니다. 해동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은 부직포나 비닐 같은 보온재 제거입니다. 왼쪽은 마늘밭인데 저는 보온 효과가 좋고 편리해서 마늘은 부직포를 씌우고 있고, 오른쪽은 비닐을 씌운 양파밭입니다. 작년에 마늘 1000개와 양파 700개 정도를 심었습니다. 요즘은 보온재를 언제쯤 벗겨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밤 최저 온도가 0도 이상이 지속될 때가 보온재를 벗길 때인데, 부직포를 고정시키는 디귿자 핀이 쉽게 빠지거나 비닐 위에 흙이 녹아서 이때는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보온재를 너무 일찍 제거하면 동해 피해가 우려되고, 너무 늦으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 웃자라게 되고 세균 번식도 심해질 수 있으며, 비닐 멀칭인 경우에는 물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모두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도 죽지는 않습니다만, 냉해를 입으면 잘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저온은 괜찮습니다. 보온재를 거둔 다음에는 병충해 방제와 추가 거름이라 하는 추비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양파와 마늘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보온재를 제거한 일주일 이내에는 거세미 나방, 뿌리 응애, 구근 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를 2회 정도, 많으면 3회 정도 5일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름병이나 마늘의 흑색 썩음 균핵병을 위한 살균제도 함께 살포하면 좋습니다만, 살균제는 3월 하순경 살포해도 되지만 첫 번째 살충제는 보온재 제거 일주일 이내에 흠뻑 뿌려서 흙에 젖도록 해서 일찍부터 해충들이 뿌리를 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늘, 양파가 자라다가 아래쪽이 물러지면서 죽거나 죽지는 않아도 자라지 못하는 경우는 첫 번째를 해충 피해, 두 번째는 무름병 등의 감염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세미 나방과 뿌리 응애의 피해가 가장 커서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늦가을 밭을 만들 때 거세미 나방과 응애를 죽이는 입제 살충제를 반드시 뿌려주시고, 양파 마늘밭에는 잘 부숙된 퇴비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추비를 하기 전에 1-2주일 전에 뿌리 발육을 촉진시키는 밝은제를 뿌려주는 게 좋은데, 뿌리가 비료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비료를 뿌리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인산가리 등을 관주로 주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보온재를 제거한 다음에는 적당한 시기에 서리빨 때문에 부풀어오는 뿌리 쪽을 눌러주시고, 농약이나 추비를 뿌려준 이후에 유공비닐 구멍 사이에 빈 공간까지 가급적 흙으로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추비는 2회부터 5회차까지 뿌려준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3회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뿌리와 잎을 잘 자라게 하는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NK 비료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NK 비료는 질소와 카리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농약이나 추비를 할 때 위에 뿌려주는 것보다는 비닐 멀칭을 하기 전에 관주 호수 중에서 점적 호수를 설치해서 공급해 주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전동 분무기가 없으면 크지 않은 가압 펌프 한 대만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늘밭인데 이게 관주 호수고요. 이거는 좀 내구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파밭은 좀 넓어서 그 관주 호스를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관주 호스인데 이거는 좀 여러 해 쓸 수 있는 거고, 비닐 점적 호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쪽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8mm 튜브 호스를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이곳 중북부인 홍천 지역 위주로 추비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는 3월 1일에 보온제를 걷어줬습니다. 추비를 3회를 한다면 3월 15일경, 4월 1일경, 4월 20에서 30일 사이로 정하고 생육 상태나 강우 등에 맞추어서 그 기준일 전후로 일주일 정도 내에서 나누어서 시비하면 4, 5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육이 아주 부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비는 4월 말까지 끝내고 5월부터는 질소 성분의 비료를 주지 않는 게 벌마늘 발생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1차 추비 때는 뿌리 발육에 좋은 인산 성분이 좋은 복합 비료를 살포해도 좋지만 2, 3차 추비 시에는 NK 비료를 뿌려줍니다. 질소만 들어있는 요소보다는 NK 비료가 더 좋습니다. 이때 가리는 염화가리보다 황산가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황산가리는 염화가리 대비 토양 염료 집적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마늘 주성분인 알리신 성분을 많게 합니다. 5월부터는 구근을 크게 하는 가리, 칼슘, 붕소, 마그네슘, 유황 등 미량 원소를 뿌려주면 구근 비대, 맛 향상, 그 마늘이나 양파 구근을 단단하게 해서 저장성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요약하면은 보온제 제거는 밤온도가 0도 이상으로 지속될 때 한다. 보온제 제거 후 일주일 이내에 살충제를 뿌리는데 5 내지 7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뿌려준다. 추비 일주일 전 밝은제를 살포하게 되면 비료 흡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추비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 말 이전에 모두 마친다. 벌마늘 방지를 위해 과다한 질소 공급을 조심한다. 여러분들이 귀촌하셨다면 양념거리인 고추, 마늘, 양파 정도는 집에서 직접 키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부 일반 농민들이 농약 살포를 많이 하는 그 품목들입니다. 관리 잘 하셔서 금년에도 대풍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